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ADHD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어제 한번 쭉 봤어요. 어제 전체적으로 제 영상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도 있고, 이게 조회수를 따라간다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주식 채널에서는 이제 주식 종목 따라가는 거는 맞는데, 그냥 이거 요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조회수 한 3 나와. 3 그냥 제가 느낀 거 한 얘기 해보려고.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2, 3년 있다가 이걸 보게 되면은 저는 되게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그러면서. 요거 한 30분짜리 영상인데, 니콜라 아이온큐 뭐 이런 거. 뒤에는 주식 쪽 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쭉 목차 한번, 이게 오늘의 강의. 목차를 한번 보면은, 이제 유튜버를 하시려면은 무조건 좀 어느 정도는 내가 말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돼요. 쭉 그냥 뭐 하나 얘기하고 그냥 계속 입 털고 가야 돼. 막 쭉쭉쭉쭉쭉 나가야 돼요.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잘못된 말이 툭툭 던져 나온다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유명해진 사람이 된 다음에. 근데 하여튼 이제 프리토킹 이런 이게 뭐 내용이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테마, 이거 하나가 벌써 30분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메모성의 글들을 이제 그냥 어떤 내용이 좀 나눠져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ADHD 그런 특징들도 있으면서 좀 연관이 없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그 아시아, 그 피지컬 아시아 봤는데, 넷플릭스 이 친구들은 아주 그것도 스크린샷도 다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넣어버렸는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냐, 살아남냐 강한 자가 말장난이고, 어차피 그 센 놈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리고 정신과 약이 또 조금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힘드신 분들은 또 그런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다. 왜냐면 이제 센 놈이 장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센 거에는 능력치도 들어가지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활용하냐, 그런 주변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쉽지가 않고. 작업기억은 뭐냐, 그리고 주식 얘기도 잠깐 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하고 팔란티어, 아이온큐, 그 다음에 TQQ, SOXL 제 주력 포트예요. 내년에는 조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찾아보니까 또 골드만삭스하고 그쪽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희한해. 지역 할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건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슈카월드에서 제가 한번 따왔는데, 이렇게 테마를 하나 정하잖아요. 그러면 테마를 정해서 그거를 쭉 내용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한 뭐 예를 들어 3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이 관련된 내용을 또 쭉 가는 거지. 왜냐면 저는 잘 보시면은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영상 하나야. 이거 하나가 영상 하나고, 이거 하나가 영상 하나고. 근데 이걸로만 먹고 사는 분들은 뭐 더 내용이 깊이 들어가서 파고 이제 그걸로 입을 터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라이트 유저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랜드 마스터고, 우리는 그 브론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야.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예를 들어서 8개다 이러면 이거 하나를 뭐 최소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이제 시장조사팀이 따로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테마를 설정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걸 쭉 시장 조사를 해 쭉 뽑고, 그래서 어떤 멘트를 이쪽으로 치고 어떤 멘트를 쭉 준비를 해야겠죠. 또 대본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습을 쭉 한 다음에 라이브로 털고. 저도 사실상 대본이 없어요. 무대본이야. 올리 그냥 그 통밥으로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는 더 덜하고, 이게 전문 유튜버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막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나가 하루짜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회수가 뭐 얼마 나왔어? 한 40만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50만이 나오면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잖아요. 이게 50이니까 곱하기 3 하면 150만 원짜리 영상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가 뭐 인건비 하나 값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 한 달에 이게 거의 1일 1영상일걸요? 1일 1영상? 1일 1영상이죠. 1일 2영상도 있고. 그럼 30개 올라가니까 150개니까 한 4,500만 원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45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고, 저 영상은 뭐 10명이 본다 그러면 3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 대신 최대한 맞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또 좀 내용이 안 맞는 것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거는 그거는 맞다, 이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로 이제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버를 하려면 진짜 이런 그 무한대의 테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부분을 툭툭 털고, 이러면 사실 뭐 시사기획 창이나 이런 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 이상, 왜냐면 그런 프로들 같은 경우 뭐 6개월 1년 준비하고, 다큐 같은 경우 몇 년 3년 이렇게 막 준비하잖아요. 지금 뭐야, 지금 2장 가는데 벌써 지금 10분을 다 썼네. 이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FA인데 뭐 보니까는 K2하고 K3 리그도 있고 대학 리그도 갑자기 1부 리그가 나와요. 여기 다이다이 치면은 뭐 1부 리그 애들이 뭐 당연히 이기겠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 살아남아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가 점점 경쟁 사회가 돼가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감독의 그런 그 역량도 중요하고, 팀플레이도 중요하고, 그날의 어떤 컨디션,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그 변수를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진짜 그냥 다이다이 붙으면은 뭐 씨름이든 뭐 레슬링이든 뭐 팔씨름이든 센 놈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적자지, 적절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다. 뭐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을 거고,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다 지금 막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계속 사장들은 계속 쪼고 있고, 뭐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생산 쪽에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저가수주 하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계속 바닥으로 찍고 있고, 서울이나 뭐 특별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는 또 분양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거 엄청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해외에서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근무해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국민성 자체가 워낙에 빨리빨리 문화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네 축구다 그러면 우리는 프리미어 축구인 거지. 프리미어 리그. 잘해도 뭐 본전치기야. 워낙 레벨이 높다 보니까. 저희는 대학교 진학률이 막 90%잖아요. 다른 나라에 90%는 없어요.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투입 대비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가질 않아요. 그만큼 이제 힘든 여건 속에서, 환경에서 이제 개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하여튼 넷플릭스에서 제가 이걸 따오려고 그랬는데 스크린샷이 안 돼. 야, 하여튼 독해. 하여튼 제가 넷플릭스 한 300만 원씩 샀는데 독해. 이걸 보면은 어떤 느낌도 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한번 게임을 한번 해봐. 그리고 거기 스태프들도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 요소를 또 찾는 부분은 찾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두 분이 안 맞아. 이쪽에도 다른 나라 팀이 있고, 이쪽에 필리핀이었나 뭐 터키였나 팀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밸런스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70kg, 80kg대 맞는데,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이 옆에서 기둥을 받쳐서 이걸 뚫어줘야 서로 매칭 저기가 잘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쪽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또 끊고 가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차피 요 판은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그 팀장이 버린다 아니면 뭐 그냥 중간 정도만 하겠다 이런 약간 전략으로 지금 들어간 판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지금 훅 잡기인가 뭐 하여튼 그거 있어요. 뭐 전문 용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잡으면 조금 더 시간을 버티기는 하는데, 이쪽 사람이 잡아줄 때 여기서 조금 다시 자세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이 마지막에 한 5분 10분 한 10분 정도 그 정도는 아주 진짜 막 죽는 똥 살 똥 사야 돼. 이 회사에서도 거의 이런 경우가 아주 왕왕 있어요. 나는 퇴사를 하고 싶은데 저 위에 팀장은 지금 한 2, 3년 남은 거야. 근데 안 나가. 그럼 난 3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는 또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다른 뭐 헤드헌터나 이렇게 연락이 오면 또 기웃기웃하게 된다고. 생각도 많아지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 뭐 근속연수 뭐 5년이다 7년이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 한 거예요. 나중에 다른 회사 가면 그만한 또 처우를 받기도 쉽지 않고, 본인도 이제 좌절하는 거야.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딱히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 있잖아요. 서울에 집 있는 그 부장 뭐 해가지고 요즘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기가 그걸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일반인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훨씬 그 데미지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고, 힘드니까 이런 영상을 찍는 거야. 왜냐면 나도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 근데 댓글에 위로했어요,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주식 유튜버는 숙명이에요. 숙명. 무조건 이게 악플이든 뭐 선플이든 주식 떨어지면 그냥 욕바가지로 먹게 돼 있어. 주가가 떨어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이때 이걸 보면서 진짜 세상 힘들다. 이분도 아마 씨름 쪽에서 우리나라 넘버원 뭐 이렇게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막상 이런 환경에서는 또 1등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가 평소에 썼던 근육도 아니고 자기의 그 바닥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외국 사람을 여기는 우리 바닥이야, 내 바닥이야 막 이러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카메라가 구도가 잘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아마 캠을 설치했든지 했는 것 같은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진짜 이 호흡이 나요. 호흡이 얼마나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게 한 100kg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100kg, 200kg 말해서 한 명이 짐을 놓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두 명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맞추면서 계속 해보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작업 기억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보면은 이게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냥 뭐 3박 4일은 오바고 한 2-3시간 쭉 나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유튜버적인 그 소양이라 해야 될지 소질이라 해야 될지 그런 게 쭉,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이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청산유수처럼 뭐 그냥 만담꾼이지, 만담꾼. 회사에서 그러면 만담꾼이라 해요. 만담꾼. 말이 끊이질 않고 청산유수 같은 거북이가 발다리에 구고 난사브리깡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유튜버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트렌드를 알기에는 아주 딱이야. 그 뭐 스탠드 1인 스탠드 토크쇼 이런 것처럼 쭉 말을 하는데 이게 쉼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ADH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신과 약이, 사람들은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유튜버들도 많이 보니까 이 정신과 약 쪽은 될 수 있으면 소량 쓰고 기간을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우울증이나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은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발달한 거는 맞아요. 약들도 많이 발달을 해 있고, 자기가 약을 써봤는데 뭔가 효능이 떨어진다, 안 맞다 싶으면은 교체도 해보고 양을 조절을 해보고 하면서, 자기가 현대사회는 제가 최근까지도 뭐 이렇게까지 약 먹으면서 내가 버틸 필요가 있을까 또 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이거 아니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는 이 연속성이라는 게 만약에 2년 다니다가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쉬었어. 다시 2년 다니라고 보면 다른 회사에서 써주질 않아. 이 사람 하자 있네, 뭐 있네, 문제 있네 해가지고 아예 뽑질 않아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란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RPG 게임에서 그렇잖아요. 창하고 칼하고 이렇게, 부츠 2개 신는 사람하고 완전 풀장비 무슨, 저 소서로 세트라든지 무슨 세트를, 샤코 세트 해가지고 세트를 차고 간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세트 아이템은 또 세트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떨어지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정신과 약이나 어떤 신체적인 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증상이야. 똑같은 ADHD야. 똑같은 뭐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약을 갖고 있는 놈하고 약을 갖고 없는 놈하고 둘이 다이다이 붙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기고 이 사람은 질 거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 처음에 있잖아. 이것도 연관성이 있네. 그 얘는 약을 갖고 있고 얘 약이 없어. 얘가 그냥 100% 이기는 거지. 이길 수밖에 없어. 확률상. 왜냐면 약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써야 될 때 쓰지 말아야 될 때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그 얘는 약이 없어서 얘들 도태되거나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는 다음번에 경기장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안 써주니까. 회사는 그런 거예요. 이거 회사 쪽으로 이 유튜브 채널 이거를 회사로 좀 방향을 틀어야겠는데? 회사 유튜브로. 그러니까 하여튼 뭐냐면은 이 정신과 약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뭐 도파민을 수용체 그 세로토닌도 있고 뭐 노르에피나민 아비나민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또 건드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하고 지금 2000년대 들어오고 2020년대 들어왔을 때 약의 그 어떤 그 중요도라든지 뭐 1차 약, 2차 약 이래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옛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막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막 처방할 때 그런 저기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정신과 의사들도 제가 정신과 그 의사들 채널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상당히 발달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갑옷 하나 더 차고 있다고 보는 게 낫다고. 왜냐면 갑옷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어차피 지금 우리 몬스터 지금 잡으러 가야 되는데 동굴 들어가야 되는데 던전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장비를 다 착용하고 들어간 거야. 얘는 장비 없는 거야. 젤다 같은 경우는 또 그 화염 지역인가 거기는 또 뭐 화염셋인가 그거를 차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죽어요. 계속 죽더라고. 그래서 마을에서 화염 세트 그 400 골든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샀지. 사가지고 가니까 그때부터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과 약을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안 먹다가 저도 계속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생존만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또 좀 처방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우울증 약이든 뭔 약이든 그냥 조금 소량이라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이게 그 있잖아요. 그런 그런 효과처럼 감기약을 먹어도 이거는 내가 항암 치료 여기다 생각하면은 또 그런 플라시보 효과인가 뭐 그런 그 또 효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뭐냐면 2, 3년 있다 내가 이걸 보잖아요. 그럼 나도 당황스러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하면서 나도 좀 그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돈도 안 되고 이 영상 아시겠지만 10명이 본다니까 10명 그냥 서울에 1명, 부산에 1명, 뭐 여기 울릉도에 1명 이렇게 10명이 보는데 그 2년, 3년 후에 그 1명은 이제 제가 되는 거지. 그냥 일기용으로. 그리고 작업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 20초, 30초 동안 머릿속에 머무는 거지. 컴퓨터로 따지면 약간 저 CPU 같은 느낌. CPU가 아니고 저 램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하드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체킹이 안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ADHD나 이런 성향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안 돼. 처리가 안 돼.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뭐 군대로 따지면 왜 이렇게 고문 거 아니야? 이렇게 일 못해? 이러면 이쪽에 문제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약을 처방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다른 트레이닝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런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거 너무 길어지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발력 그래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시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데, 여기서 이제 방송에 나왔을 거예요. 서울은 비가 내리고 강릉은 비가 내리고 전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틀린 곳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수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여기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중간에 이 어떤 램에서 여기서 이 그 단기 기억력이나 단기 암기력도 여기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이쪽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른 어떤 저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년에는 왜 빠진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너무 올라가 있어. 물론 요 골짜기처럼 요 정도 빠지면 땡큐고,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막 그 되도 않게 그 코로나 때처럼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처럼 빠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요런 골짜기, 요것도 사실 골짜기로 따지면 한 10%, 5% 이 정도 났어. 또 여기저기서 좀 반만 통화 났었구만.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가파르게 이쪽으로 확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여기는 30도인데 갑자기 90도로 돼버리니까 요 90도 구간에서 빠졌다 올라갔다 또 거품이 빠지면은, 지금 엔비디아 빠지면 거의 한 20-30% 빠질걸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품을 만든 것도 사실상 AI가 완전히 어떤 뭔가 획기적인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보조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내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결산 딱 때려보면은 비트코인 한 2-3천 그때 물린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적자 있는 상태예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브프라임 때 터졌던 그 은행 연합회들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다 인수합병 되긴 했는데 저는 여기가 다 FOMC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이렇게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그 은행 연합회인데 여기하고 완벽하게 매칭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역별로 이게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그 은행인지 없는지 그거까지는 이제 파악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하여튼 여기는 하여튼 이 집단인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오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은행의 어떤 수익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투표권을 해서 하는 거는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지 시티은행이나 이렇게 골드만삭스라든지 얘네가 그 빅보스죠. 배후에서 뭔가 좀 조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막 모여서 하기는 힘들고, 그 대신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이어갔는데, 이게 회사 생활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근데 답도 없어요. 답은 본인이 이제 그냥 버티기 싸움인데, 제 채널을 혹시 보셨다 하면은, 이제 저는 보니까 이번에 24살부터 36살인가 그 사이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회사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한 3년차, 5년차 대리급, 주임 대리급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좀 더 버텨보셔라. 그래서 이제 과장 달고 이제 차장 달면은 또 보이는 게 틀리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위치가 바뀌니까 결혼도 하고 이제 더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체할 수 없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저도 그때마다 좀 쉽게 좀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고 이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력 관리 안 되고 다른 데 가기 힘들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거 없고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조금 더 참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냥 하소연식으로 몇 년 있다가 제가 한번 다시 봤을 때 저한테도 그냥 기록용으로라도, 유튜브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고, 그럼 트렌드를 알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렇게 몇 명 누가 보는지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